영유아 검진을 가면 발달 지연 소견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늘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딱 1년 전 32개월 차였던 저희 아이는 전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2개월 만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1년 사이의 변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의 특징 첫 번째는 호명 반응이 낮았어요. 아이를 불러도 아이가 저를 바라보거나 어떤 반응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호명 반응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10점을 만점으로 놓았을 때 아이를 평가해 본다면 지금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0에서 1 정도로 아주 많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눈맞춤이 약했어요. 엄마인 저랑도 눈맞춤이 약했거든요. 전에는 10점 만점으로 뒀을 때 눈맞춤이 한 0점에서 1점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7, 8점 정도로 올라왔어요. 엄마인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도 요즘엔 좀 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포인팅 부족.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무작정 손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게 제 손목이 정말 나만하질 않았었거든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거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힘으로 제 손을 잡아 뽑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 뭐뭐 보고 싶어요. 또는 엄마 뭐뭐 하고 싶어요. 뭐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훨씬 많이 편해졌어요. 네 번째, 사회성 결여. 다녔던 놀이학교에서 친구들을 밀고 누르고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했는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아파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놀거나 그림을 그릴 때 조용히 옆에 앉아서 친구가 하는 걸 구경도 하고요. 또는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장난감을 들고 가서 나랑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가 나면 동생을 깨무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고쳐가야 할 부분이겠죠? 다섯 번째, 언어 지연. 예전에 저희 아이는 모든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어를 말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질 않았었는데요.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했고 정말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물, 맘마, 까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무조건 이랬어요. 한 언어 치료를 시작하고 한두 달부터 얘가 이제 작은 소리로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더라고요, 단어를. 그러다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다라는 표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했던 표현이 엄마 좋다였어요. 이때 정말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하지만 언어 치료를 해도 여전히 단어 수가 많이 적었고 언어 표현 횟수가 적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늘 표현을 하던 아이였는데 저희 아이가 감통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한 아이 개월수 한 32개월쯤 무렵부터 가자, 뭐 아니, 뭐 타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이 좀 늘어났고요. 저희가 이 감각통합 치료를 시작을 한 지 6개월 정도 만에 사실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치료를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로 와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이의 개월수 한 39개월, 40개월부터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언어 표현이 정말 많이 늘었고요. 핑퐁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여섯 번째, 감각 추구. 돌아가는 사물에 대한 집착, 빛에 집착, 사물을 가까이 보고 눈을 째려보고 이것들이 시각 추구거든요. 그리고 전정 자극 추구, 빙글빙글 돌고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감각 추구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돌아가는 사물, 빛, 째려보기, 빙빙 돌기 모두 다 소거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낮은 놀이 수준. 함께 놀이가 안 되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블럭놀이를 하자고 하면 그냥 제가 하는 걸 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그냥 줄만 세워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빙빙 돌면서. 그런데 이제 놀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놀이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같이 놀이가 좀 잘 안 되고 혼자 자동차를 세워놓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최근 한 아이 개월수 43개월 무렵부터 역할놀이와 상호작용 놀이가 가능해졌어요. 이 역할놀이와 상호작용 놀이가 가능해진 건 거의 한두 달 사이의 일인데요. 저 역시도 아이가 이렇게 역할놀이가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같이 노는 게. 서로 노는 게 재밌으니까 더 자주 놀게 되고 더 양질의 이런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조금 재미있습니다. 8번째, 착석이 안 되고 상황인지가 안 됨. 여전히 상황인지와 착석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 기관 선생님이 좀 아이를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거의 평균 친구들이 10점이라고 봤을 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미치는 것 같아요. 한 5점? 다른 친구들이 앉아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만 저쪽에 가서 혼자 뭘 하고 있고 뛰어다니고 있고 아니면 체육 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혼자 바닥에 누워 있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막 빙빙 돌면서 뛰어다녔다면 지금은 그러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도 아이의 착석과 상황에 대한 인지 그리고 다 같이 하는 단체 생활에 대한 그런 훈련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9번째, 자해. 화가 나면 아이가 머리를 막 박았어요. 이때 아이에게 반응을 해줘서 그렇다. 반응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아예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했어요. 지금은 그런 행동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엔 물건을 던져요. 물건은 화가 나면 깨물고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여전히 어렵거든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자기 통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게 저의 몫이겠죠? 쉽지 않네요. 10번째, 크레인 현상. 엄마 손을 항상 도구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쁜 꽃을 봤을 때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손을 끌어서 꼭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책을 볼 때도 꼭 제 손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 행동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감각통합 치료를 하면서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또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용기를 주고 북돋워주고 또 스스로 했을 때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1번째, 잠들기 전 각성 상태 높음. 이건 아직도 사실 있긴 한데요. 저희 아이만 재우는 게 항상 2시간이 걸려서 너무 힘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안 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게 이 아이가 가진 특성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내려놓으니까 조금 편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잠을 안 잔다고 안 재우면 안 되거든요. 재우에는 꼭 재워야 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온갖 방법들을 다 했는데 이건 항상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아이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바꿔주었어요. 수면 등을 켜놓고 책을 읽어준다든지 뛰어놀거나 웃는 그런 놀이를 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는 놀이로 분위기를 바꿨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수면등을 켜놓고 책을 읽거나 튜브에서 수면 유도 음악 같은 걸 같이 듣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수면 동화를 같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면 동화 한번 우리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자는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상동행동. 상동행동은 의미가 없는 행동을 아이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아직도 사실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상동행동이 나와요. 뭔가 와, 멋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거든요. 막 손을 이렇게 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행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커가면서 소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도 이게 소거가 다 되진 않았어요. 한 20% 정도는 남은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언어 표현으로 하도록 그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가르쳐 보고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아이가 혼자서 막 손을 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 와 저게 멋져서 그래? 멋지다.
와, 반짝거린다. 뭐 말로 해볼래? 반짝거린다라고 얘기해봐. 엄마처럼 해봐. 와, 해봐. 막 이렇게 정말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아이가 이제 손바닥을 자신 쪽으로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 이거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안녕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엄마가 안 가르쳐 줘서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얘는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냐면 딱 한 6개월 전에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사해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돌려볼래? 했더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리더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굳어졌어요. 그리고 또 통증에 둔한 거. 저희 아이는 아무리 넘어지고 부딪혀도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아이가 용감하고 씩씩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둔하기도 둔했고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불편한 걸 이야기로 표현을 잘해요. 자주 아프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뭐 어디에 부딪혔어요, 뭐 가려워요, 따가워요, 뭐 찔렸어요, 뭐 긁혔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반가운데 조금 귀찮음은 있어요. 그리고 샤워기 물을 과하게 좋아했어요. 애가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끝낼 수가 없어요. 나오질 않아서. 막 끝내면 난리가 나거든요. 목욕탕 바닥에 눕고 막 정말 다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놀이를 좋아하지만 약속을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는 걸 해주는데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샤워를 할 때 이건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하니까 열심히 씻는데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재밌게 딱 한 번만 해요. 그리고는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을 되게 즐겁게 하고 끝내면서 아, 오늘은 이제 끝이고 내일 또 할까? 이러면 좋게 그냥 그러자고 하고 끝내요. 저희 아이는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한 치료는요, 언어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주 2회를 진행을 했고요. ABA 치료 2개월, 그리고 감각통합 치료 6개월 주 2회를 했고요. 놀이 치료는 주 1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치료만 거의 한 뭐 4, 5, 6개씩 막 했어요. 정말 열심히 달렸거든요. 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치료도 했었고 집에 와서 하는 방문 치료도 했었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센터에 가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좋긴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으로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각통합치료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감각통합치료를 하면서 가장 변화를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센터에서 아이가 언어치료 선생님과 진행하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 아이 언어치료를 위한 부모 교육 같은 것도 받고, 그리고 아이와의 애착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도 좀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에서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아이에게 제공했던 미디어를 전부 다 차단을 했어요. 뭐 세이펜, 뭐 불빛이 나고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다 건전지를 빼거나 버렸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0으로 했어요. 강원도로 오면서는 아예 TV 자체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제가 TV를 보거나 영상을 보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와 웬만하면 책을 읽고 아니면 노래를 좀 자주 듣고요. 노래를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또 춤을 추고요. 같이 언어 자극을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이는 자폐에서 조금씩 멀어가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저희 아이는 자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도 지금은 저희 아이를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사실만 놓고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퇴행을 보였고요. 하던 말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달 지연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영유아 검진을 가면 발달 지연 소견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늘 따라왔습니다. 처음 저희 아이가 자폐 경계선 진단을 받고 언어도 느리고 발달도 느리고 뭐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고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눈물만 났었어요. 사실 너무 암담해서.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왜? 라는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왜? 도대체 왜?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왜에 집중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로 바꾸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팩트들은 저희 아이가 자폐 경계선 그리고 언어 지연, 발달 지연이라는 암담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외면하고 싶었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여유는 또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지내야지라고 하기엔 대형 병원의 약은 너무 먼 미래였고 당장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24개월 전에 빠르게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두고 자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치료를 정말 열심히 달렸고요. 아이가 노력하는 게 물론 가장 컸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저와 아이는 같이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저희 아이가 가진 기질적인 부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단체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돌봄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기질인 것 같아요. 사회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눈치도 없고 그리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고 아직도 기관에서 어려움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진 특성을 단순히 단점으로만 놓고 보지 않고 그냥 아이가 가진 특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점점 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저희 아이가 보여준 이 변화를 위해서 저희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요. 한 권을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 싶어서요. 절판이 된 책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좀 담아드리고 싶어서 몇 편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원도에 오고 나서 저희에게는 봄이 좀 늦었습니다. 너무 춥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 꽃놀이가 한창인데 이곳은 꽃들도 채 피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침내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는 예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오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 봄이 온다는 것을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나마 결국 오고야 말 것은 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온 모든 것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꼭 와야만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냥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 일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최선이겠구나 하면서요. 우리에게 계절을 바꿀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순 없어요. 그저 주어진 계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만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충실히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계절은 어디쯤일까요? 어떤 계절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결국 와야 할 그 날은 꼭 올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로나였습니다.